자,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오션플랜트 들어왔고요. 매수가 21,000원. 오늘의 급등이 지속될까요? 그냥 오늘 매도할 걸 그랬나요? 궁금해하십니다. 네, 자 SK 오션플랜트 오늘 24%나 급등을 네. 해서 저는 좀 수익이 나 있겠구나 하고 좀 보는데 마이너스예요. 자 어쨌든 상당 기간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본전 부근에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일단 네. 홀딩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오늘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냈죠. 오후에 이제 함정 MRO 관련해서 이제 클러스터 출범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조 미국의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수주를 잡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와 함께 SK가 손을 잡고 이 수주를 따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경제 그 신문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장대의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시장이 안 좋으면 일단 이것도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수주를 잡기 위한 새로운 그 협의체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행여나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홀딩 관점으로 보시도록 하고, 네. 제가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냥 반등을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물론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 바로 치고 가려면 호재가 더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1,000원 가격대에 이제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21,000원 가격대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호재가 살아있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주를 갖게 되거나 지금 현재 SK 오션플랜트는 지금 업종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시장까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업황 개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21,00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31,000원까지도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은 방금 이제 수주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미군함 수리 수주에 대한 실패가 있었을 때는 살짝 조정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17,000원 이탈을 하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낮다라고 보는 게 일단 시장이 좋고 업황이 좋고 수주 기대감까지 있다라는 점으로 볼 때는 홀딩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평균 거래량이 보통 한 30만 주 내외 기업인데요. 오늘 호재가 터지다 보니까 오늘 하루 거래량이 무려 400만 주나 네, 터졌습니다. 네. 자 이대로 쭉 뻗어갈 수 있을까? 목표가 그래도 좀 잡아주신다면 네. 어디까지 볼까요? 저는 1차 23,000원, 네. 2차 25,000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풍력이 한 10년 전에 최고점이었는데 풍력 태양광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정권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주죠. 네. 새로운 대선에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이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쪽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소외받았고, 특히 이제 중국 쪽 태양광 쪽의 관세를 많이 물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풍력 같은 경우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 풍력주들이 굉장히 크게 뻗어나갔습니다. 특히 정책 관련해서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이고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SK가 인수하기 전에 삼강 ENT라는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중기 보유 관점이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추가 매수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SK 오션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로봇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제가 저번 주에도 로봇주가 대선 정책주로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로봇주도 오늘 언급이 나왔죠. 해상풍력 신재생에 대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를 잡아드리면 1차 23,000원, 2차 25,000원. 뭐 네. 중장기는 방금 전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 3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오면 이런 종목은 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로봇주
새로운 정책 테마주로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1차 23,000원, 2차 25,000원 불러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정권사 목표주가 평균값이 딱 그 중간값인 24,000원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24,000원. 지금 뭐 IRA 수정 발의해서 이쪽도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됐고 짚어주신 정책적인 부분, 짚어주신 뉴스적인 부분,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장기로 보자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한미 반도체 어저께 산다면 너무 높은 데서 샀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어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혹시 85,800원. 85,800원이요? 네. 그래도 오늘 뭐 조금 다시 올라와 주긴 했네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아니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산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아니 여쭤봐 드리면 이거 될 것 제가 같아요. 한미 반도체 10만 원대 사가지고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잡았어요. 잡았는데 잘 사는 거 지나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10만 원대 사셨다가 한번 손절을 쳤는데 네. 지금 어제 또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샀는데 사자마자 물려버리신 그렇죠.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금 오늘 다시 올라서 손실이 크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지 먼저 우리 전태령 파트너님 네. 한 얼마까지 볼까요? 저는 최소한 10만 원은 넘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어.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제 시장이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관련된 중심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는요 HBM4 생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AI는 또 우리 장동우 대표님이 정말 초고수이신데 최근에 봤던 AI 종목들 갖고 오신 거 보면은 지금 지나서 보면 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그 흐름과 이 한미반도체는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이 그 한미반도체의 HBM3 같은 경우는요 생산용 TC본더 시장에서 90% 이상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4를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점유율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저는 보여지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의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흔들리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매수했는데 음봉이 나오고 오늘 조금 작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다시 꺾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할 텐데요. 지금의 이 음봉은 지난번에 가격 9만 원대를 소화해주는 음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가는 밀렸다라기보다는 소화로 보여지고 제가 예전에 한미반도체는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러나 지금은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12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77,000원은 이제 우리가 이탈되면 혹시나 우리가 모를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방금 차트도 쭉 보셨습니다만은 한미반도체 불과 얼마 전 20만 원 하던 주가가 지난달에 6만 원까지 네. 빠졌다가 저희가 다행히도 이 시간에 한미반도체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미반도체 좋아하다 보니까 사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자 지금도 저는 뭐 같은 의견입니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라는 네. 의견인데 우리 장동우 파트너께서는 얼마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네.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좀 무겁습니다. 종목이. 네. 너무 무겁고 너무 그 동안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기만 하면 난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원한 맺힌 한 맺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미반도체를 투자하는 것보다
매수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약간 일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가 나지 다른 걸 않을까. 해라. 예. 네. 한미반도체는 이제 역별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매물이 너무 많고요. 네. 그동안만 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쪽에서 뭐 투자를 하면서 그쪽 독점적인 지위가 좀 깨지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하나비전이라는 종목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움직일 때는 하이닉스하고 같이 올라갔다 빠졌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하나비전이 올라가면 한미반도체 약해지고 네. 한미반도체 올라가면 하나비전이 좀 약해지고 하나비전 요즘에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비전이라는 종목하고 잠시만요. 하나비전 이 종목하고 좀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나. 하나비전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비전이 올라가면 한미반도체가 조금 약해지고 계속 지금 이 종목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비전이 빠지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쪽은 워낙 지금 매수세가 탄탄하고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역전되지 않나. 한미반도체가 하나비전하고 지금 시총이 그냥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하나비전이 한 3조, 한미반도체 거의 10조 정도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하나비전은 한 10만 원 정도 느낌이 갈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는 정체를 하지 않나. 그래서 상승이 오더라도 좀 약한 상승.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이제 정책주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정책주가 더 빠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한미반도체 차트를 잠시 한번 보면요.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를 보면은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한미반도체가 과거에 오른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고점에서 빠진 거는 물론 반토막이 났지만 저점에서 오른 거는 만 원 하던 주식이 20만 원이면 20배가 올랐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 한번 빠졌다가 되돌림이 있으려면은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는 약간 정책주를 차라리 조정 시 분할 매수가 좀 낫지 않나. 그리고 굳이 나는 좀 중장기로 봐야 되겠다 하면은 물론 1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자금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주식이고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돈이면은 빨리 벌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는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직접 전화까지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달라요. 그러네요. 전태령 파트너는 지금 괜찮은데 요즘 뭐 가는 분위기인데라고 얘기를 주셨고 장동호 대표는 이거 너무 무겁다 네. 바꿔라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러면 우리 희선 씨가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 안전하게 반씩 반은 중장기로 들고 가고 반은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다른 걸로 조금 교체를 해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볼 것 네. 같습니다. 장동호 대표님이 네, 그것도 지금 괜찮을 것 제가 같네요. 보니까 네. 지금 좋은 급등주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표현이 내가 좋은 급등주가 있는데 이것보단 급등주가 좋다라는 표현 같은데 맞습니까, 대표님? 대충 그렇습니다. 그 종목은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참조대로 한미반도체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12만 3천 원이 평균 값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넘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꿈비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7,100원입니다. 한때 수익도 났었는데 지금은 손실 중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은가요? 자, 근데 꿈비는 지금 매수가가 7,000원대면 지금 네. 수익 중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11,000원대거든요. 자, 어쨌든 뭐 매입가를 떠나서 네. 지금 위치에서 이제 오를 것 같으면 보유해야 되는 거고 빠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될 건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지 좀 들어봅니다. 네. 저는 보유 관점입니다. 제가 첫 방송 때 우리 3대 테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바로 첫 번째 대선주, 두 번째 한알령,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주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꿈비는 정부 정책 관련주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고 또 악재가 나오면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회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외형 확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육아용품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요. 외형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저는 함께하고 계신 분하고 이미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를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꿈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본격적인 그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기술적 지표, 뉴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꿈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꿈비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거래량으로 인해서 거래량 증가와 축소와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꿈비는 지금 현재 12,000원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책주는 정치적 이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정책적 발언이 있고 뉴스가 필요한데 그러한 뉴스가 없거나 소멸될 경우에는 약간의 횡보가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 때 가격으로 따지면 1,500원을 이탈을 하면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이 대선주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 이제 인물주가 상승을 하고 정책주들이 그 다음에 정책 발언을 통해서 상승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저출산이나 새로운 정책주들은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빠르게 대선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정부 정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꿈비는 1,500원 이탈되지 않으면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잡혀 있다. 따라서 그 급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마주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이 테마주 손 잘못됐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뭐 대선 정책 이슈 붙으면서 좀 뜨면 좋을 거다 생각하고 샀는데 만약 안 네. 가면 또 이것도 아주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꿈비는 한 방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선 정책주고 그렇지만은 좀 약한 정책주입니다. 네. 영유아용품 쪽인데 요즘에 유아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좋은 점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결혼 시즌을 미뤄놨던 신혼부부들이 최근에 결혼을 많이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책적으로 여야 쪽에서 한 번 정도는 그런 이슈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반등시 저는 분할 매도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등시 분할 매도 자리는 13,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한 번 정도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영유아용품에서 반려동물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쪽이 네. 새롭게 진출하거든요. 네. 그쪽이 약간 이슈가 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 1,000만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집집마다 고양이, 강아지 다 있다고 판단되는데 고양이, 강아지가 사람보다 서열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인기몰이가 좀 나온다면 13,000원, 15,000원 정도 한번 오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매수 라인이 좋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버틸만하다고 판단되고요. 단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전에 한번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강한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이 정도의 좀 옆으로 흘러가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대선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 직전이나 직후에 뭔가 한번 이슈가 나와주면은 제가 말씀드린 13,000원, 15,000원 부근에서 한 번 정도 매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 네. 부분에서. 그렇게 강한 테마가 아니고 지속적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저는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꿈비는 뭐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 추정치는 지금 아직 안 뜨고 있어서 네, 그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해 기준 연매출 한 400억, 네, 영업이익은 뭐 1, 20억 지금 버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면 냉정하게는 굉장히 지금 고평가돼 있는 겁니다. 아마 네. 대선 정책 이슈 때문에 조금 꿈틀꿈틀대는 것 같은데 잘못 못 팔고 나오면 다시 7,000원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 두 분 다 뭐 한 방이 남기는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짚어주신 뭐 13,000원, 15,000원대 그 라인에서는 꼭 분할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종목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8,500원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조선 기자재죠. 지금 그래도 좀 다시 말아 올리는 느낌이긴 한데 조선주가 최근에 출렁였다가 그쵸. 지금 바로 힘있게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뭐 갑자기 이제 미중 간에 네. 이 협의 있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관세 피해주들이 고개를 들면서 조선주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또 힘있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조선주는 무조건 눌리면 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번 기회에 바꿔 타야 된다, 차익실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세진중공업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저는 세진중공업 홀딩 관점입니다. 지금 이제 김우석 대표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테마로 가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꺾이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선업종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세종중공업이요. 지금 보면 뭐 HD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또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에 그 데크하우스 가스탱크 물량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LNG 운반소 관련해서요.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미포조선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50%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세진중공업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종들이 조정을 줄 때까지는 세진중공업이 이제서야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홀딩 관점이다. 그리고 더 좋은 그 이유는 세진중공업의 성장 동력이 한국조선해양인데요. 단적인 예가 양거리 거리예요. 그러니까 회사랑 세진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또 현대미포조선 거리가요. 9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조선업종들이 그렇게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세진중공업에 대한 흐름을 잠깐 보시면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전통 조선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후발주자라든지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실적이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10,000원대까지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홀딩 관점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87,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조선업종들도 가고 반도체들도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강한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뭐 선박의 데크하우스 또는 뭐 LNG 탱커 같은 이런 걸 하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뭐 기존의 모든 이제 조선사들하고 그 흐름을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요. 자, 뭐 여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이런 조선주보다는 좀 못하지만 또 뭐 흐름 어쨌든 같이 갈 것 같아요. 세진중공업 얼마 정도까지 볼까요? 저는 11,000원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000원 1차, 13,000원 2차 목표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이 조선주지만은 한 가지 좋은 점이 풍력주도 됩니다. 해상 풍력주가 되는데요.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설치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부유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풍력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 같은 데는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앞바다 이런 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풍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그거에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도 되고 해상풍력도 되고 그래서 양날개를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중장기 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 HD,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조선주에 해당도 되고 해상풍력도 되고 오늘 해상풍력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갔거든요. 뭐 태왕광 해상풍력해서 뭐 SK 오션플랜트가 상한가를 갔고요. 태왕광주가 8호가 2연상, CN 플러스가 상한가, 대성 파인텍이 2연상, 뭐 SDN이 18%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왕광 풍력 전체적인 이런 쪽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되지 않나. 그 중에 이제 세진중공업이 가장 약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뒤따라가지만은 또 뒤따라가는 애들이 힘을 비축한 상태에서 한 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난하게 10,000원은 넘어갈 것 같고요.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분할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진중공업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은 뭐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예정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지금 한 1,800원, 11,000원 요 사이 정도에 형성됐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조선이든 뭐 짚어주신 해상풍력이든 이제 시작이고 좀 후발주자일 뿐이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진주 같은 종목들,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단기 종목입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5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장동우 파트너는 클로봇, 로봇주 가져오셨고요. 전태룡 파트너는 YC캠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클로봇 대 YC캠, 자 YC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의 이제 화두는 반도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YC캠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아시겠지만 차세대 기판, 유리 기판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유리 기판 고성능 그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생산성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 제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과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줬는데 바로 반도체 중심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나빴던 그런 흐름에서 돈들의 수급을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외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장동호 대표님이 갖고 온 클로봇 이 정책주들에 대한 흐름이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는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YC캠은 지금 개발하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유리기판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두 기업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이 시장이 밀리고 또 현 구간대에서 주가가 갈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C캠은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으로 저는 선택을 한 거는요. 과거에도 YC캠은 이슈와 함께 반도체 호재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움직임 이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YC캠 같은 경우는 현 가격대에서 2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정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우리가 제약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들을 봤을 때 한 번 움직이면은 두세 배씩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YC캠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도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에 동참을 한 거라고 하면 이제 주도주 형태로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형을 보인 것처럼 중소형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도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는 꼭 편입해서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YC캠을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YC캠 시가총액은 2,371억. 이고요. 지난해까지 일단 적자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최근에 기관 매수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YC캠은 뭐 크게 주가가 최근에 막 오른 게 없어서 좀 부담은 덜한데, 자 클로봇은 어떤 거리가 있을까요? 클로봇도 뭐 크게 오른 적은 없습니다.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고요. 제가 저번 주에 로봇이 한번 이 대선 정책주에 몇 길 거다 미리 선점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종목을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제가 T 로보틱스를 찍었는데 저 여담인데 제가 설 정책주로 올 상반기에 좀 괜찮은 종목이 뭐냐 그랬어요. 제가 유진 로봇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유진 로봇이 오늘까지 해서 3연상이 갔습니다.
조금 이제 1월 말이라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네. 그래서 정책주 중에 유진 로봇이 올라갔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 중에 좀 덜 올라가면서 좀 내용이 좀 괜찮은 거.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은 꿈은 좋지만 실제로 바로 실적으로 돈이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하고 가장 가깝지만 실제로 돈이 되려면은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그래서 실생활에 바로 필요한 건 요즘에 뭐 택배 로봇이라든지 커피를 날라주는 거라든지 배달하는 거라든지 물류 로봇이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물류 로봇 쪽에 강세가 있습니다. 클로봇이 로봇주 중에서. 그래서 이쪽이 이제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롯데 이쪽 택배 쪽에서 물류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인천공항에 보면은 여러분 공항 가면은 로봇 같은 게 하나 왔다 갔다 할 거 한번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클로봇 제품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처음 알았을 건데. 네. 그래서 실생활에 바로 필요한 그런 종목이 뭔가를 제가 한번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그게 클로봇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시총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저평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조금씩 반등이 나와서 저는 한 24,000~25,000 원 정도는 1차 목표가를 잡고요. 중장기는 한 3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은 한 17,000원 정도 짧게 보시면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클로봇도 지금 오늘자 시가총액 4,900억 정도 되네요.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최근 3년 내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로봇 기대감에 지금 주가는 좀 형성돼 있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로봇주를 본다면 휴머노이드보다 먼저 조금 상용될 수 있는 물류 로봇을 보자 클로봇 가져오셨고요. 포트에 반도체 하나 담아둬야 한다면 지금 대세인 유리기판을 보자 YC캠 가져오셨습니다. 단기 종목 두 가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중장기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종목 이제부터 시작인 종목입니다. 장동우 파트너는 LS 머티리얼즈 가져오셨고요. 전대룡 파트너는 디어유를 가져오셨네요. 자, LS 머티리얼즈 대 DOU. 자, 중장기 종목이니까 또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자, 뭔가 어쨌든 변화가 막 있고 해야만이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만이 중장기로 좀 올라가는데, 자, DOU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디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알용 관련주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시면 왜 한알용이고 실적적인 측면이나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선주는 제가 지난 첫 방송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저희는 끝냈다. 그리고 지금은 한알용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북경협주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밤새 이제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 변화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그런 호재이거든요. 미중 무역에다가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팬하고 아티스트하고의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그거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카카오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JYP 엔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SM한테 그 SM 계열사에 넘기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NH투자증권에서요, 텐센트 파트너십 통한 중국 진출 모멘텀을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상에서 46,000원인데 목표 주가를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이야기하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알용에 대한 어제 화장품주도 그렇고요. 그 엔터주들이 살짝 조정을 준 것은 그 중국에서 엔터 이슈 일정이 있었던 부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한알용 해제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이슈로 인해서 연기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 하면 지금 노출되지 않은 이런 테마, 한알용 관련 테마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파라다이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행주나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디어유도 이름은 약간 충청도 같은 느낌이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강하게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충청도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디어유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한 건데요. 네. 차트를 보면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시장이 약할 때 밀리지 않고 강한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만 원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한알령의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다. 자, 단기 1차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거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월 차트상에서 보면 2021년도 신규 상장 이후에 꽤 오랫동안 시장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장의 평가를 받고 지금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거기다가 한알령과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그 여러 가지의 호재로 인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는 디어유가 지금 이제 그 4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했던 55,000원은 돌파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시장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또 오늘 체크했던 종목들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는 전제 조건 그리고 중국하고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급등의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디오유도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짜리 회사고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 추정 매출은 한 1,100억 정도, 근데 순이익이 500억 넘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네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50%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자, 증권사 목표가는 53,000원에서 55,000원 정도 형성돼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는 얼마까지 보십니까? 저는 중장기니까 조금 멀리 보면 저는 2만 원 생각하는데요. 네. 중장기니까. LS 머티리얼즈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한 5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만 원이면 거의 뭐 20%, 한 80% 빠진 거죠. 그래서 너무 소외받았고 LS 관련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소외받았고 요즘에 LS 일렉도 잘 가고 있고 열심히 LS 그룹 자체가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LS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최근에 보면 대선 정책 테마주들을 막 이제 새롭게 뜨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나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LS가 풍력도 되고 풍력 터빈 쪽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 수소 연료 전지도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태양 전지 쪽에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뭐 실적이 마이너스도 아니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진 상태지만 새로운 정책들이 만약에 효과적으로 발현되고 그다음에 LS 전선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LS 전선이 요즘에 외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LS 머티리얼은 단기 낙폭 과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중장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차트 흐름을 잠시 보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네. 고점에서 제가 봐도 너무 회사 내용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래서 현재 지지 라인이 이 종목이 이제 한 10,000원 정도인데요. 이 10,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아가다가 지금 11,400원인데 한 12,000원 부근대, 12,500원 부근대 돌파를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뭐 1차 목표가는 조금 작게 잡아서 한 14,500원, 중장기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LS 머티리얼즈 지난해 상장 이후에 거의 뭐 5만 원까지 시총으로는 거의 한 4조 원대까지 네. 급등했던 기업인데요. 지금 11,000원, 시총 7,700원까지 네, 상장 이후로 줄곧 내리게만 한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업계 시각에서는 왜냐하면 작년 매출이 1,40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이익도 뭐 20-30억밖에 안 되고 야, 연매출 한 1,400억에 이익도 100억도 못 번 회사가 작년에 4조에 상장된 거니까 너무 비싸게 상장된 거 아니냐 네. 해서 사실 주가가 빠진 거라서 지금 보니까 증권사에 다 입 꼭 다물고 아무도 목표 주가를 제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종목 두 가지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디어유 확인해 봤습니다.